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승리 반파시스트 승전 기념행사에 미중러의 새 정상이 만날 것이라는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여러 정황들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니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기사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 정보가 아닌 것 같지만 행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두 사람 간 회담 개최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RT는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념행사 기간 동안 회동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더 타임즈는 베이징이 3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페스코프는 기자들에게 만약 트럼프가 베이징에 온다면 회담을 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대화했습니다. 트럼프는 베이징에서 러시아 지도자와 대화할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미국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을 베이징에 초대했으며 이는 곧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방문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베이징에 가겠다는 의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일단 무역 관세전의 휴전 상태입니다. 마감 기한인 8월 초 이후에도 그러한 휴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투자자들에게 중국과 관련해 그리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많은 미국 기업들은 본국에 다시 돌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리쇼어링을 해봐야 별 영향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나마 돈 벌 때는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 통제를 대폭 풀어줬습니다. 대미 히토류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655%나 폭증했습니다. 중국은 대신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젠슨 황은 어차피 화웨이의 AI 칩 대세는 기정사실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젠슨 황이 베이징을 간다고 하자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덕담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두 나라 관계를 심각하게 막을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러우전과 중동전, 타이완 해협에서도 미국이 이기고자 저러는 게 아닙니다. 싸워봐야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거라도 해서 유럽과 동맹국을 뜯어먹고 돈 흐름의 기복을 이용해 자본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트럼프로서는 베이징에 가기 위해 여러 조건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9.3 전승절에 불참하게 되면 혼자만 소외돼 러시아와 중국이 더욱 가까워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력권을 이제 획정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승 80주년이라 상징성도 높습니다.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푸저우와 베이징에서는 2025년 구링유엔 중미 청년 합창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국 청소년들이 평화를 그린다는 주제로 음악대회와 캠퍼스 체험, 거리 플래시몹 등의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이번 합창주간 행사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향후 5년간 5만 명의 미국 청년을 중국으로 초청해 교류하고 유학하게 한다는 구상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신경 쓰는 행사인데 퍼스트 레이디 펑루이엔도 참석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과의 인문 교류와 왕래에 힘쓰고 있으니 트럼프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줬으면 하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중국은 특히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과 미국은 파시즘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80년대는 함께 싸웠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페이후뚜의 플라잉 타이거즈를 들고 있습니다. 페이후뚜의 플라잉 타이거즈는 미국이 호랑이 막과 청천백일이 그려진 용병 전투기를 투입해 중국 서남부 후방에서 일본군과 싸운 역사입니다. 미군의 페이후뚜이와 중국군은 목숨을 걸고 토펑 항시엔이라는 비행 루트를 개척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중국군과 민간은 제임스 둘리틀 중령을 비롯한 조종사들을 용감하게 구출해 양국민 사이에 피와 불꽃의 우정을 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80년 전 중국과 미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유엔 설립을 공동 추진했으며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신화통신 등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력하고 양국 국민의 힘을 모아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거대한 배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말했습니다. 한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여러 소식통을 이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30일과 11월 1일 사이에 열리는 에이펙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그게 아니면 에이펙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시기적으로 베이징 전승절이 앞서는 데다 상징성도 에이펙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트럼프는 유럽이나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은 어차피 자신의 하위 파트너로 보기 때문에 일부러 면을 세워주려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또 성격이 빅 서프라이즈와 자신의 공을 자화자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트럼프로서는 푸틴과도 만나 로전 종식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미중 갈등에서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시진핑을 만나는 게 주 목적이라면 베이징을 거르고 경주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